이제 날씨가 가을이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분해까지 공부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공유결합까지 배웠는데 얘네들의 성질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는 123쪽, 125쪽인데 사실 미리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공유결합 물질은 당연히 원자들이 이제 공유결합을 해서 형성된 물질인데, 자, 대부분은 분자로 이루어집니다. 분자. 자, 분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NH3, CH4, 암모니아, 메탄, 얘는 포도당,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온결합인 애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분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가 어쨌든 결합을 했어. 근데 포인트는 이제 독립적인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또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온결합 봐봐. 이온결합 예를 들어가지고 염화나트륨. 얘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계속 무한히 격자구조로 반복되어 있죠. 그냥 격자구조, 그냥 입체, 그냥 정육면체 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인 구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시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땠나? 혹시 이온결합은 기억나요? 우리가 소금의 녹는 점이 한 800도씨였죠? 약 800도씨였어. 꽤나 높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녹는다는 게 뭐지? 녹는다는 거는 지금 이 상태는 고체 상태잖아. 근데 녹는다는 거는 이 결합을 다 끊어낸다는 거야. 결합을 다 끊어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 이온 결합력이 되게 세잖아요. 그 센 결합을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사실 교과서 123쪽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탄산음료라고 돼 있는데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콜라 같은 거 열면 이제 막 이렇게 나가죠. 이산화탄소가 막 나갑니다. 기체 상태로 쑥쑥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얘와 얘 사이에 어떤 인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인력을 깨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분자 간 인력 이런 거는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인력이 약해서 그냥 얘네들끼리 좀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자,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혹시 착각할까봐. 얘네들이 기체가 된다는 거는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혀 다른 물질이 되죠. 이 CO2 분자가, 사실 CO2 분자가 고체인 경우도 있잖아. 그 드라이아이스잖아. 그럼 고체는 좀 더 이렇게 규칙적일 거란 말이야. 좀 약간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 사실 이렇지는 않지 싶은데 대충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지기가 염화나트륨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체 상태들기가. 그럼 선생님 포인트는 뭐예요? 자, 형광펜으로 칠해주고요. 포인트는 자, 공유결합 물질 대부분 분자 이런 애들 그리고 얘네들은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어떻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
없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뭐 예시를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녹는 점이 이렇고 끓는 점이 이래요. 이미 상온 25도씨에선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얘도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온에서. 자, 물은 0, 100이니까 액체 상태고 메테인 기체도 이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간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승하라고 들어봤죠? 기체로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 얘도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 사실 되게 자세히는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엄청 자세히 나오진 않거든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전기전도성 한번 볼게요. 자, 전기전도성도요. 여러분들 이온결합 배운 거 이온결합 생각해 볼까? 항상 뭐든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온결합은 고체 상태 때는 얘네들이 붙어 있으니까 전기전도성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땠어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설탕물에 녹여봤자 어차피 중성이 설탕 상태로 그냥 설탕 상태로 존재하거든.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예외예요.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존재합니다. 1학년 때 배웠는데 뭐 탄소 나노튜브, 뭐 그래핀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존재한다. 연필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특 아이디어는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요즘 우리 그래핀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소재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가볼게요. 자,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이 별거 아니고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어렵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틀리면 억울하거든. 이게 뭐지? 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공유결합 물질은 배웠어요. 공유결합 물질은 뭐냐 하면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이 뭘로 존재를 하냐 하면 이거 분자로 죄송해요. 분자로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녹는 점이 되게 낮았는데 자, 공유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얘도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결정이 뭔지 알아요? 결정이란 말이 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결정이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원자들이 막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결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반복돼 있잖아. 근데 공유결정이란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막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선생님이 줄 거고 그림을 통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어요. 자, 지금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자, 요렇게 하나의 이렇게 독립적인 요렇게 분자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서 그냥 기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체라는 게 뭐야?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체되기가 쉽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로 존재하고, 자, 예시로 드라이아이스를 예를 들었고요. 근데 자, 여기부터는 좀 달라요. 자, 얘네들도 흑연, 다이아몬드, 자, 얘네들도 다 어쨌든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공유 결합이거든. 같은 공유 결합인데 얘는 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분자가 아니냐면 마치 염화나트륨처럼 무한반복돼 있어요. 무한반복돼 있으면서 어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흑연은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탄소가 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무한반복돼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생각해봐. 자, 흑연이 고체잖아. 근데 얘를 뭐 저도 액체로 만든 건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얘가 액체가 되려면 이 결합이 다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모든 결합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 탄소 사이의 결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온도 한번 보세요. 4000도 이상. 우와, 소금보다 훨씬 더 높아요. 소금이 800도 정도 됐어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정사면체 구조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를 액체로 만든다? 이 결합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참 되게 화학에서 되게 이거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흑연과 다이아몬드. 자, 일단 OX 퀴즈. 자, 얘네들은 공유 결합한다. OX. 어쨌든 공유 결합은 하죠. 공유 결합은 해요. 근데 분자인가? 분자는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 그러는가? 자, 얘네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분자 결정이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 이게 탄소 원자잖아요.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게 똑같은 말로 공유 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왜냐면 얘도 공유 결합이잖아. 하지만 얘는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자, 요거를요,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거 형광펜으로 그어줄 건데, 자, 일단 필기. 요렇게 적어놓자. 위에다가. 자,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첫 번째, 분자인 거. 두 번째, 분자가 아닌 거. 딱 몇 가지만 외우자. CO2, H2 이런 거 쉽잖아. 아이고, 잠시만요. 자, 분자가 아닌 거. 탄소, 흑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교과서 123쪽 보시면요. 수정이 나와 있습니다. SiO2, 이산화탄소. 요것도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독립된 구조야. 요거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고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적인 결정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특이하니까 우리는 얘를 특별히 얘만 뭐라고 그런다. 공유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시험 칠 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줄만 끄고 넘어갈게요. 자, 분자 결정. 자, 분자들이야. 분자 결정이니까 어쨌든 원자들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뭐 드라이 아이스 정도. 자, 원자 결정. 어쨌든 공유 결합인데 얘는 결정이야. 무한히 반복돼 있지. 포인트는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압도적으로 높고 단단하다.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은 끝.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 넘어갈게요. 우리 결합 중에 마지막 결합이에요. 금속결합은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배우는데 한번 배울 때 잘 알아두세요. 자, 금속결합은요. 금속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특징이 뭔지, 그 이온결합이랑 차이점이 한 번씩 잘 나와요. 자, 결정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거 공유결정, 요거는 공유결합이고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 이온결정이고요. 금속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 금속결정입니다.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속결합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따로 필기해 줄 거예요. 처음에 조금 자세히 필기할 거고요. 그게 다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하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일단은 좀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딱 시험에는 뭐가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기할 준비하세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온결합이 붙어있는 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래? 1초. 네, 정답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인력. 뭐 공유결합도 결국은 이렇게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데 이제 핵과 전자 이런 사이의 어떤 인력. 그러면 얘네들도 그럼 금속들을 결합시키는 힘이 뭘까? 금속들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학결합이 유지되나? 요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 우리가 금속 중에 제일 쉬운 건 나트륨 한번 봅시다. 자,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의 전자 배치는요. 1s2, 2s2, 2p6, 3s1입니다. 원자과 전자 한 개고요. 얘를 어떻게든 잃어가지고요. 나트륨이 이온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보통 이 자기 옆에 비금속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무슨 결합할 수 있어요? 이온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염화나트륨이었어. 근데 옆에 비금속이 없어. 다 지 같은 애들밖에 없어.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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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이 나트륨은 너무 전자를 잃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여기에 전자 하나가 생겨요. 저 요즘 이렇게 좀 표시 좀 할게요.
여기 전자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트륨도 사실은 분자 아니거든요. 나트륨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제가 한 6개만 그렸어요. 귀찮아서.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나트륨 양이온이 막 있어요. 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아, 너무 전자 주고 싶어. 좀 받을 사람 없나? 아하, 근데 없어. 전자가 여기 있는데 아, 전자를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전자가 어떻냐 하면 얘네들이 자유전자예요. 이게 좀 자유전자가 뭐냐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든 좀 이 전자가 이동해서 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든 가고 싶고 얘는요. 마치 요게 사실은 요 나트륨의 전자 같지만 이제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온에 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전자라 하면 어디로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결합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이 만들어지냐 하면 자, 그거를 일단 설명하기 전에 자유전자가 하는 일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유전자의 역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지금 설명상 일단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아 있어요. 누구의 양이온도 아니에요. 온데 다 돌아다녀요. 막 자기 마음대로. 자, 근데 얘의 역할은요. 첫 번째. 일단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트륨이랑 자유전자 합치면 결국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만들어줍니다. 이해만 하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따로 있습니다. 중성으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유전자가 없으면 상상을 해봐. 나트륨 양이온만 있겠지. 만약에 나트륨 양이온만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반발하잖아. 근데 이 반발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만약 반발하면 얘네들이 다 결합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끊어지겠죠. 자, 그러면 나트륨의 역할이 이렇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결합, 금속 결합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이 나트륨 양이온, 우리가 보통 시험에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나오겠죠. 이 금속 양이온은 자, 여기서 질문. 아까 전에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했잖아. 근데 양이온은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얘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얘네들은 가만히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요. 예, 자유전자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드디어 결합력이 생겨요. 자,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결국은 얘에 붙어있게 하는, 금속이 서로 결합되게 하는, 붙어있게 하는 원동력은 뭔가? 결국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있는, 자,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죠? 자유전자는 무슨 전하 띄어요? 자, 자마도 얘기해보세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 인력이 존재하면 얘네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금속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해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돼. 결국 금속 결합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도. 그 이유는 금속 양이온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 참고적으로 뭐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 시험에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 이런 모형을요, 마치 자유전자가 바다처럼 있다고 해서 전자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전자바다. 예,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요 형광펜 친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얘가 자 나중 되면 뭐랑 헷갈리냐 하면 이온결합이랑 헷갈립니다. 뭐 이온결합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이온결합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염화나트륨. 자, 시험에 딱 이온 안 적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온결합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음이온. 일단 그냥 음이온으로 알면 안 되지. 금속, 비금속. 비금속, 음이온. 그럼 이 플러스 전하띠는 입자는 뭐지? 이거는 양이온. 무슨 양이온? 금속 양이온.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뭐다? 정전기적 인력. 선생님 정전기적 인력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데요. 조금 다르죠. 얘는 음이온, 양이온이니까. 그리고 가장 포인트. 얘가 지금 고체 상태인데. 자, 질문. 자, 여기서 양이온 움직일 수 있나요? 음이온 움직일 수 있나요? 둘 다 못 움직이죠. 둘 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체일 때는 전류 통해요, 안 통해요? 전류 안 통하죠. 전기 전도성 없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탁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는 어쨌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안, 있다. 그러므로 얘는 금속 결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금속 결합을 했고요. 줄만 꺼줄게요. 다 얘기했거든. 자, 금속 결합의 정의 알아두세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뭐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탁 붙어 있다.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플러스는 금속 양이온, 마이너스는 음이온 아니에요. 자유전자다. 표시해 줄게. 음이온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양이온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자유전자는 뭐 한다?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모형을 뭐 전자의 바다라고 한다. 이 정도. 요거 줄 하나 꺼줄게. 자, 자유전자.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금속 양이온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가 최근 어떤 대학 교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비유를 드러냈던데. 마치 풀과 같은 역할. 결합시키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속 결합 다 했거든요. 그럼 뭐 할 건지 알아요? 그럼 이제 금속 결합의 특징. 근데 자, 요렇게 알아두고 시작하면 훨씬 더 편해요. 금속에 나오는, 우리 수능에 나오는 모든 금속의 특징은 다 뭐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생각을 해봐.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걸로 뭐 크게 특징이 나오진 않겠지. 근데 자유전자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특이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자유전자 때문에 어떤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온결합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공유결합과는 아예 다르니까 괜히 이온결합 좀 헷갈리거든. 그거랑 구분하시면 돼요. 사실 수능에서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쪽 파트는 시간 내에 아주 빨리 풀어야겠다.
자, 첫 번째 전기전도성. 항상 하시기 전에 교과서 읽어보시면 짱 좋아요. 5분도 안 걸립니다. 127쪽, 128쪽 참고하세요. 자, 전기전도성. 또 이온결합과 금속결합.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리만 할게요. 이온결합, 고액, 수용액. 자, 붙어있고 액체, 수용액일 때는 전기 통한다. 왜?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금속결합. 자, 요거 선생님이 플래시 하나 제 건 아니고 출처가 김상혁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플래시를 탑재해 놓을 거예요. 플래시 보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사실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우리 금속 물질의 전기 전도성 알잖아. 구리선 생각해봐. 고체. 그리고 금속을 뭐 액체로 녹일 일은 잘 없지만 어쨌든 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온 결합이랑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되죠. 자, 이유. 혹시 플래시를 봤으면 뭐 플래시 안 보더라도 뭐 요 그림을 보셔도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전원을 안 켜졌어요. 그냥 얘가 자유전자가 어쨌든 움직이죠. 근데 아주 불규칙적으로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전원을 탁 켜주는 순간 이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 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하죠. 자유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전류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이동 때문에 전기가 통해? 자유전자.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열전도성. 여러분들 뭐 요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알루미늄 냄비 엄청 물 잘 끓어요. 뭐 스텐 열받으면 뜨겁죠. 저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얘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누가 전달을 하냐. 움직이지 못하는 양이온이 전달하겠어? 누가 전달해?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게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 어쨌든 열 전달하는 애는 누구다? 자유전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 자, 요건 또 제가 링크를 걸어놨을 거예요. 그 이동준 선생님의 자바라고 그걸 보시면 더 재밌을 건데 그것도 1분밖에 안 걸려요. 네, 보면 좋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좀 이게 말이 어렵죠. 자, 일단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소금으로 목걸이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요. 망치로 탁 치면 얘네들 다 부서지거든.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얘네들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는데 왜? 얘네들이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력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딱 힘을 딱 주면 얘네들이 그냥 밀려버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졸지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엄청난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면 붙어 있겠어요? 떨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외부 힘이 있으면 부서진다. 근데 금속결합 물질 한번 봐봐. 자,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굵은 줄 목걸이를 못 삽니다. 아주 얇게 뽑았는 목걸이밖에 못 사요. 자, 우리가 그런 거를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자, 또는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은 그거 기억나나?
러더포드 실험에서 금박 엄청 얇게 만들었는데 뭐 그런 거 모르면 그냥 금목걸이 호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금목걸이라는 거는 이 금속을 엄청 얇게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뽑힘성이라 하기도 하고 연성이라 하기도 해요. 한자어라서 어렵다, 그치? 연속되다 이런 느낌인가? 자, 알루미늄 호일. 얘는 그러니까 계속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를 아주 얇게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펴짐성이라고 하는데 얘를 전성이라고 해요. 얘는 좀 유치하긴 한데, 자, 파전 좋아해요? 파전? 이게 파전 얇게 펴야죠. 전이 너무나 두꺼운 맛없던데 얇게 편다. 뭐 요정도. 근데 시험에 전성이 뭐냐 연성이 뭐냐 이렇게 잘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온결합과 달리 잘 펴질 수 있고 또 얇게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자, 포인트. 일단 변형을 했어요. 자, 변형을 힘을 탁 줬습니다. 자, 대장장이가 계속 이렇게 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담금질해요. 막 힘을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얇게 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이온은 일단 가만히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자유전자는 여기 음이온은 가만히 있잖아. 얘네들은 다 못 움직이잖아. 근데 이 자유전자는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힘을 탁 주면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든 얘네들이 반발력 안 생기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얘가 풀의 역할을 하니까 붙여주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자, 줄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외부 힘을 주면 부서진다. 자, 금속결합 물질은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금속결합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변형을 줘도.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 요거 쫙 줄 거면 되겠네. 자,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 철이 몇 도에 끓지 우리 재련할 때? 1538도. 와, 높습니다. 그쵸? 뭐 좀 낮은 애도 있지만. 자, 당연히 그렇겠지. 얘도 결국은 얘네들 되게 세잖아. 이 정전기적 인력. 얘를 철을 녹이려면 어떡하겠어? 이 결합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야. 결합을 다 끊어야. 이 마이너스네. 이런 인력을 다 끊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유독 높은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수은만 금속 중에 액체죠. 자, 왜 그런지 궁금한 친구는 대학 수준인데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할까봐. 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오늘 찾아봤거든요. 특이하잖아.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박수 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고했습니다. 모든 결합을 다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는 총망라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결합 이제 특징을 이제 쫙 정리하자는 거예요.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어쨌든 결합이 다르면 성질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뭐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전기전도성,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 통하면 언제 통하냐, 또 녹는 점은 누가 녹냐, 이런 것들.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세요. 결합이 세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지. 그 결합을 끊으려면.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잖아.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기억. 이온결합 물질 다 했습니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 정도 돼 있는데 기억나실라나 모르네. 언제 높은지. 네가 해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했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답 안 얘기해줘야지. 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자,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잠시만요. 분자인 거, 분자가 아닌 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거의 다 해가요. 자, 제일 쉬운 거 이온결합부터 해볼까? 자, 이온결합을 우리가 이온결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자, 구성입자는요. 이온결합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자, 얘기해봐. 그렇지. 양이온, 음이온. 정확하게 양이온은 뭐야? 금속, 비금속.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얘로 요런 거. 자, 얘는 고체일 때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못 움직여요. 전기 안 통해요. 액체일 때는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서 전기 통하고요. 자, 인력이 세서요. 그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녹으려면. 녹는 점 높아요. 자, 금속결합. 금속결정. 얘도 분자 아니에요. 아이고, 어깨야. 자, 얘의 구성입자. 자, 금속결합은 어떻게 결합돼 있죠?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입니까? 뭐예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고체일 때도 전기 통하고 액체일 때도 전기 통하고 얘네들도 인력이 되게 세서 녹는 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분자 결정. 얘는 분자예요. 근데 얘는 분자가 아니죠. 그래서 공유결정 또는 헷갈리게 원자결정이란 말도 씁니다. 자, 그러면 분자결정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전기전도성 다 없어요. 녹는 점도 얘네들 낮죠. 자, 공유결정은 분자가 아니고요. 어쨌든 얘네들도 전기전도성은 없고 녹는 점은 매우 높습니다. 왜? 얘네들은 막 이런 식으로 그물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무한반복. 대충 그렸네요. 얘는 독립적 분자. CO2 이런 식으로. 이 끊어내기 쉽다는 거. 근데 얘는 다 끊어내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전기전도성 그냥 예외, 흑연 정도. 자, 드디어 다 했습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제가 3단원에서 좀 문제 몇 개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오면 좋겠지만 바쁘면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